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5강 행정상 실효성 확보 수단 여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294페이지입니다. 제4편입니다. 자, 294페이지를 보시면은 행정상 의무형 확보 수단 이렇게 나와 있죠. 행정청에서 행정 처분을 했을 때 또는 행정 행위를 했을 때 상대방이 잘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 행정청에서 볼 때는 답답하겠죠. 그럴 때 적용되는 여러 가지 확보 수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294페이지를 그대로 제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교과서를 봐도 상관없고 이 내용을 봐도 상관없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행정상 의무형 확보 수단에 개관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은 전통적 수단과 새로운 수단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전통적 수단에서는 행정 강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 강제와 일반적인 제재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행정 강제는 강제 집행, 그다음에 즉시 강제, 행정 조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행정 강제 집행에는 대집행 말 그대로 대신 집행해 주는 것이죠. 대신 집행해 주고 대체적일 때 그다음에 집행한 뭡니까?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 대집행이 되겠죠. 그다음에 집행벌이입니다. 그다음에 직접 강제, 강제 징수 이렇게 돼 있는데 말 그대로 집행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행 강제금 같은 거 있죠. 이행 강제금을 부담하는 거 이게 집행벌이 되겠죠. 직접 강제, 그다음에 강제 징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벌에는 행정형벌이 있고 행정질서벌이 있는데 자, 우리 행정법이 문제가 뭐냐면 독단적인 행정에 대한 어떤 처벌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법상에 나와 있는 형벌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주 이 독단적인 거 하나 있죠. 행정질서벌인데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과태료라고 있어요. 과태료입니다. 행정형벌에서는 과료라는 게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죠. 자, 우리가 종전에는 이러한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가지고 행정행위의 효력을 확보했는데 말이죠. 이것이 지금에 와서는 잘 안 맞아 돌아간다 얘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과징금, 가산금, 명당 공포, 공급 거부, 관할사업 제한 이런 게 있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시험에 출제되겠죠. 예를 들어서 과징금 같은 경우 뭐냐면 어떤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있는데 법률 위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처분을 했더니만 말을 안 들어요. 원래는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허가를 내줬던 사항에 대해서 무효화시키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어떤 벌금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 가지고 장례적으로 이걸 좀 개선해달라 이런 의사를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과징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산금, 명당공포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행정행위로 했는데 상대방이 말 안 들어요. 그랬을 때는 명단을 공개하는 거 이런 간접적인 간접적 이행 수단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 자, 우리가 이걸 분류하는 것은 시험에 출제 안 됩니다. 이 개별적인 사항에서 중요한 것만 시험에 출제되겠죠.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294페이지에 거기 개관 보시면은 행정 강제라고 있죠. 거기에는 강제 집행 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즉시 강제 같은 경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에 보면은 말이죠. 이런 게 있어요. 불신검문이랄지 스탑 앤드 프리스 이런 원칙이 있는데 그런 원칙을 즉시 강제라고 그래요. 다음으로 행정조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어떤 준비적인 상태입니다. 행정행위를 할 때 사전적으로 조사를 하겠죠. 그런 행위를 행정조사라고 합니다. 이거는 말이죠. 행정조사 기본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재를 가야겠죠. 제재는 형벌을 가한다든지 그 다음에 형벌에 버금가는 뭡니까? 행정질서벌을 가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른쪽을 보시죠. 295페이지에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에서는 5가지가 나와 있을 겁니다. 과징금,
지금 요 페이지에서는 줄만 그세요. 과징금이 있고, 그 다음에 가산금, 그 다음에 명단 공표, 그 다음에 공급 거부, 그 다음에 관호사업 재원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 시험 추세를 볼 것 같으면 이 부분은 무조건 나오고 이 부분도 자주 출제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분들이 여기에서 상당히 괴로움을 많이 느껴요. 오히려 행정구제법으로 들어가면은 오히려 뭐 홀가분하거든요. 근데 이 의무형 확보수단 요 부분에서 우리 수험생들이 좀 지칩니다. 이럴 때 제 교과서를 좀 뭐랄까요, 쿨하게 보시면은 한 고비를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95페이지에 로마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이라고 써 있죠, 이렇게요. 자, 이걸 좀 봐주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행정상 강제 집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거기에는 말이죠, 오른쪽에 대집행 플러스 이행강제금 플러스, 이행강제금은 집행벌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직접 강제, 그 다음에 강제징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강제 같은 경우는 즉시 강제와 다릅니다. 직접 강제는 어떤 의무가 있을 때 의무를 뭡니까? 수행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 행정청이 직접 나서서 강제하는 방법이죠. 자, 그렇게 직접 강제 줄 한번 끄세요. 자, 행정상 강제 집행에는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민사상 강제와 좀 다를 수가 있다. 자, 민사상 강제는 요거는요, 자력 구제 또는 자력 강제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행정상 강제는 뭡니까? 행정청에서 하는 것이죠. 행정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력 강제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 부분 민사상 자력 강제 이 부분을 잘 알아두시고, 자, 행정상에서는 민사상 강제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르다. 그래서 행정상 강제는 민사상 강제는 행정상 강제는 자력 강제로 볼 수가 있죠. 민사상 강제는 타력 강제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사상 같은 경우는 민사법원에 뭡니까? 법원이죠. 법원에 처분이 있어야겠죠. 법원에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판단. 그러나 행정상에서는 어떻습니까? 행정상에서는 법원의 판단까지 필요 없고 행정청에서 직접 한다는 거예요. 행정청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자력 강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사상 강제는 타력 강제고 행정상 강제는 자력 강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민사상 강제는 타력 강제다. 그 다음에 행정상 강제는 자력 강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용어 자체가 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도 타력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타력으로 볼 수가 있는데 행정청이 직접 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아마 자력 강제로 본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은요. 강제 집행은 뭐냐면 의무의 존재를 전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의무가 없는데 강제 집행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이거는 행정상 즉시 강제와 다릅니다. 자, 행정상 즉시 강제는 잘 보세요. 경찰관이 말이죠, 상대방을 불신 검문할 때, 자, 어떤 의무도 없죠. 상대방이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불신 검문에 임할 의무가 없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행정상 즉시 강제고, 행정상 강제 집행은 뭡니까? 상대방이 의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불법 체류자. 불법 체류자 A가 있는데 A에 대해서 행정청이 당장 외국으로 나가라,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 불법 체류자는 자기 본국으로 갈 의무가 있겠죠. 이 의무가 있을 때, 이럴 때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하는 것이 바로 강제 집행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강제 집행과 헷갈리죠. 강제 집행과 행정상 즉시 강제가 다릅니다.
가장 기준이 되는 건 뭘까요? 바로 의무가 있었는가 이런 얘기죠. 자, 여기 별표 4개입니다.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강제 집행과 행정상 즉시 강제는 이렇게 구별된다는 것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용어가 비슷하죠. 대집행 이것도 참 어렵고요. 그 다음에 행정상 직접 강제, 그 다음에 행정상 즉시 강제 헷갈리죠. 그 다음에 행정벌, 행정질서벌, 행정형벌 또 헷갈릴 겁니다. 자, 물론 시험에 그대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296페이지입니다. 대집행 나와 있는데 대집행은 뭐냐면 대집행은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철거하라 했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철거 명령을 내렸더니만 이 집주인이 본인이 스스로 철거하지 않습니다. 이때도 A-라고 할게요. A-라는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행정청 내지는 제3자를 통해서 이 건물을 철거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건물 철거 비용을 이 사람한테 받으면 되겠죠? 이걸 대집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296페이지 보세요. 법률 규정 거기다 별표 하나 치세요. 대집행과 그 비용 징수 제가 했던 내용 그대로죠. 제 2조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대집행은 말이죠. 대체할 수 있는 거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제3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당사자인 행정청도 가능하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여기서 조심할 게 있는데 이 대집행 같은 경우는 뭡니까? 비용을 환수했는데 직접 강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비용을 환수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비용 징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시험에 출제 안 됩니다. 이걸 시험을 출제할 리가 없겠죠. 자, 그다음에 298페이지예요. 그러면은 이 대집행 같은 경우는 언제 할 수 있는가? 요건 보세요.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 분리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줄 그으세요. 공법상입니다. 사법상도 아니고 공법상이고 그다음에 대체적 부작위가 아니라 자기 의무입니다. 즉 바꿀 수 있는 자기 의무. 이럴 때 본인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비례성 원칙에 반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게 대집행이 되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판례가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에 해당하는가 아닌가 두 개 나와 있죠. 그 별표 3개 치세요. 해당하는 걸 좀 보겠습니다. 2번 도로 또는 공원 부지 등에 불법 점거했다 이런 얘기죠.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그 존치물을 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또 대집행할 수 있냐면요. 불이행 방치로 해서 공익을 심히 해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대집행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경우는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죠. 무허가 건물 줬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도 상당히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무허가 건축을 했습니다. 무허가. 자, 여러분들 무허가 건축을 했을 때 무허가 건축물 자체는 무효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행정청에서 철거를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겠죠. 그죠? 그런데 철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이 제3자 또는 행정청이 가서 어떤 차량 내지 브로도저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철거를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무허가 건물을 건축했을지라도 주변 환경 있죠. 주변 환경에 환경을 침해하지 않으면은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즉 주변 환경을 침해하지 않은 경우는 대집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산이 있는데 말이죠. 산에다가 요 꼭대기에다가 말이죠. 무슨 정자를 줬다. 보니까 주변 환경과 무허가입니다.
무허가로 정자를 줬는데 이 무허가 정자 건물이 이상하게도 이 환경과 맞아떨어져서 아름답습니다. 이럴 때는 이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이 정자를 없애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행정대집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이 의무이행 확보수단 공부하면서 또 느끼는 게 뭐냐면 사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법에서는 공익적 차원을 엄청 중요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299페이지. 그러면은 행정대집행하는 절차는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 보면은 299페이지 6번 별표 3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빠른 시일 안에 행정법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뼈다귀라고 그러죠. 이 골격을 지금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 살을 붙이고 그 다음에 살을 붙인 다음에 자기 것으로 빨리 만들어서 시험에 완벽하게 대비해야 됩니다. 자기가 가령 예를 들어서 바로 저 부분을 잘 몰랐다. 여기에 대해 너무 얽매이다 보면은 다음 파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정법은 바로 전 파트를 잘 몰라도 다음 파트로 넘어가면은 어느 정도 전 파트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그러한 교과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 숙지해 주시고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정 대집행을 하는 순서 첫 번째 뭡니까? 계고를 하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떤 영장을 통제해야겠죠. 영장. 대집행 영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리를 침해하니까 통제해야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실행을 해야겠죠. 통지. 그 다음에 실행은 대집행 실행이죠. 실행하고 나면 뭡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죠. 비용을 징수해야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런 거는 뭐 암기하기 쉽게 공부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시험 문제 뭡니까? 올해 시험에 출제된 건데 올해 아마 제가 알기로는 4월 달에 시험 출제된 것 같은데 여길 잘 보세요. 계고라는 게 있는데 계고는 어떤 성격이냐?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준법률적 행위적 행정행위가 뭡니까? 의사표시 이외에 뭐예요? 다른 어떤 정신적인 사고가 들어간 것이죠. 다른 정신적인 사고라는 것은 뭡니까? 일반 사람들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행정청에 다른 사고가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성격인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서로만 해야 됩니다. 구두로 하면 안 되겠죠. 줄구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고를 생략할 수 있는가? 생략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비상시라든가 이런 때는 생략할 수가 있겠죠. 항상 예외가 없는 것이 없죠. 그 다음에 이중계고입니다. 계고를 2번 했네요. 그랬을 때 그 두 번째 한 계고 처분은 처분성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처분성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소송 갈 수 없죠? 자, 여러분들 행정소송을 가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죠? 처분성이 있어야 됩니다. 처분성. 자, 행정청에서 처분을 했느냐, 처분이 아닌가 이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처분을 했으면은 원고 적격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상대방이 원고 적격을 가질 수 있는가, 즉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이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문제예요. 원고 적격 아무리 인정돼도 법원에서 소의 이익이 없으면 소용없다 이렇게 판결합니다. 소이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세 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만이 자기가 승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알아두시고, 자, 299페이지 마지막 중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0페이지 보면은 영장을 통지하게 되어 있죠. 영장이라는 것은 물론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신청하겠죠. 해서 법원에서 발부해주는 그러한 증서, 이걸 영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대집행 영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실행해서 나와 있는데 권력적 사실행위 같은 경우는 항고소송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처분성을 인정하겠죠. 그래서 항고소송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비용 징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하자승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하자승계 문제는 지난번에 행정의 하자승계 문제에서 우리가 다 공부했죠. 자, 1번 보세요. 의무 부과와 대집행 사이 하자승계 인정될 것인가? 없다는 것입니다. 줄 한번 보시고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01페이지를 보면은 구제 방법에서 단계에 따른 구제가 있죠. 그줄 한번 거 실행 전에는 행정정성 같은 거 가능하고요. 실행 후에는 행정정성 할 수 없고 오로지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위 이익이 없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마저 떨어져야 행정소송에서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301페이지 대집행 절차의 하자승계 한번 다시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제 드디어 시험에 나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302페이지에 대집행 대상 여부, 그 별표 4개 쳐야겠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험에 나오는 것은 완벽하게 여러분들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단순 암기식입니다. 이런 거는. 자, 대집행이 대상이 되는 거 대체적 자구 의무 줄구세요. 그 다음에 불법 광고판 철거 의무 이런 거. 그 다음에 건물 뭐 이전 의무, 이전이라든가 뭐 철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비대체적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집행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전문가 감정 의무,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전문가죠. 전문가가 오관을 통해서 어떤 사실 실체를 발견하는 것을 감정이라고 그러죠. 이런 감정은 비대체적이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A라는 사람의 감정과 B라는 사람의 감정이 다르죠. 여러분들 그 리본 체조를 봤을 겁니다. 리본 체조 할 때 손현재 선수가 리본을 던졌을 때 어떤 사람은 여기에 점수를 후하게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나쁘게 주는 경우도 있죠. 안 좋게. 이것처럼 심사위원은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진단 같은 경우도 대신할 수 없죠. 제가 건강진단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대신 보낼 수가 없죠.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는 말이죠. 대신 군역을 대신 보내는 것도 있었어요. 몰래 보내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죠. 자, 다음으로 집행벌. 집행벌은 이행강제금이라고 합니다. 집행벌은요 이행강제금인데 성격이 뭐냐면 금전적인 이행강제금이요. 금자의 금이죠. 금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집행벌의 경우는 언제 하느냐? 302페이지에 의 보세요. 비대체적 자구 의무 또는 부작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자, 부작이다. 요거를 불이행했을 때 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집행벌이다. 다시 말해서 이행강제금이 되겠죠. 자, 이럴 때는 언제냐면 예를 들어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건축을 말이죠. 건축물을 위법 건축물 철거라고 했더니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이행강제금 벌금에 해당하는 것을 내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벌금이라는 게 아니라 벌금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이행강제금입니다. 알아두시고 여기 보면은요 집행벌은 말이죠. 이행강제금은 장래적인 겁니다. 한번 비교를 하자면 이행강제금, 집행벌은요 장래에 해당합니다. 장래에 부과되는 것이다. 그러나 형벌은 어떻습니까? 형벌은 과거에 어떤 과거 사항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바로 형벌이 되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적 근거, 농지법, 그 다음에 건축법. 자, 우리 행정법에는 말이죠. 행정 관련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다 보려면은
거의 평생 봐도 못 볼지도 모릅니다. 어떤 법이 있는지도 몰라요. 왜? 모든 산하기관에 다 법이 있습니다. 적용되는 법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저도 뭐 다 파악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으니까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집행벌, 즉 이행강제금에서는요,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습니다. 일사부재리라고 그래요. 이중처벌이라고 하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줄 한번 쭉 보세요. 303페이지에 성격 일사부재리 원칙이 부적용된다. 즉 반복적으로 또 재차 부과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기세요. 그 다음에 이제 30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04페이지 보면은 직접 강제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상대방이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 행정청이 직접 나서서 강제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이거는 말이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05페이지 보면은 직접 강제와 즉시 강제가 다르다고 했죠. 직접 강제는, 자,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직접 강제는 말이죠,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행정상 즉시 강제는 의무가 없어야 됩니다. 즉 상대방이 의무가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있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경찰관이 불신검문 한단 말이에요. 그럼 불신검문의 상대방인 불신검문 피검문자죠. 이 사람이 의무가 있습니까? 없죠. 이런 경우에 하는 것이 바로 즉시 강제고, 직접 강제는 뭡니까? 요 책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런 거예요. 외국인이 불법 잠입했을 때 강제로 추방하는 거. 자, 외국인은 외국으로 다시 갈 의무가 있죠. 이런 경우에 강제로 추방하는 거, 이거를 직접적으로 강제했다 해서 직접 강제라고 합니다. 자, 알아두시고요. 자, 305페이지에 즉시 강제와 다른 점 별표 한 2개 치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모든 불이행이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개별법, 출입국 관리법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공중위생관리법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306페이지입니다. 행정상 강제 징수가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징수하는 겁니다. 강제로 돈 달라고 그러는 거죠. 어떤 처분했는데, 조세부가 처분했는데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강제적으로 징수할 어떤 절차를 밟는데, 일단 독촉을 해야겠죠. 빨리 돈 내라. 두 번째 뭡니까? 돈 안 내니까 재산을 압류해야겠죠. 그 다음에 압류를 했으니까 거기서 돈이 나와야 되겠죠. 청산하죠. 매각하죠. 매각하면은 그 건물에 대해서 담보 잡힌 것도 있겠고, 그죠? 뭐 저당 잡힌 것도 있겠고, 많이 있겠죠. 이런 것을 모든 걸 다 끝내는 것, 청산이 되겠죠. 청산금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행정청에서 가져갈 건 가져가고, 그 다음에 건물 주인에게 줄 것은 주고 하는 것, 절차, 청산이 되겠죠.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306페이지에요. 독촉, 압류, 매각, 청산 줄구세요. 독촉, 압류, 매각, 청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촉 행위가 되겠죠. 자, 독촉 행위는 물론 압류나 매각, 청산 모두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법률 행위가 있죠. 그러나 독촉은 말이죠, 처분성이 인정되는데 이것은 준법률적 행정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독촉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막 독촉하는 건 아니에요. 행정청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의사표시 이외에 정신적 작용이 작용했다고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다, 이렇게 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역시나 문서주의죠. 그 다음에 독촉은 소멸시효의 중단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소멸시효는 권리 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면 안 된다는 그런 원칙에서 시작됐다고 그랬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체납처분에서 크게 보면 체납처분, 그 다음에 세 가지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되겠죠. 독촉, 그 다음에 체납처분 있으면은 압류, 그 다음에 매매, 그 다음에가 이제 청산, 이렇게 되니까
토탈에서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로도 볼 수가 있어요. 세부적으로 보면 네 가지 방법에 의해서 독촉, 압류, 매각, 청산 이런 절차로 강제징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내용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자, 이 306페이지의 체납행위에서 성격이 뭐냐? 재산압류는 강제적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307페이지 압류 재산을 또 매각해야겠죠. 팔아야 뭡니까? 거기서 돈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자 그럼 압류는 뭐냐? 압류는 말이죠, 권력적 사실행위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권력적이 들어갔다라고 그러면은 사실행위라고 그러면은 처분성이 인정될 확률이 거의 없죠. 없다고 봐야 하는데 권력적이란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처분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308페이지입니다. 청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산은 뭐냐면 압류 재산을 말이죠, 처분하는 것을 처분한 다음에 계산하는 것이죠. 매각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계산하는 단계, 이게 바로 청산이 되겠습니다. 청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금을 안 낸 것을 다 배제하고 제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잔여금은 원래 소유자한테 주면 되겠죠. 이것을 청산이라고 합니다. 자 알아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자승계가 인정할 것이냐, 3번 별표 3개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강제징수와 4단계 독촉, 체납처분, 청산, 체납처분 유예, 이거는 말이죠 하자승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금전급부 의무와 강제징수 간에는 하자 승계를 부정했습니다. 암기를 해야겠죠.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러한 뭡니까? 행정벌 같은 경우 있죠. 행정벌 같은 뭡니까? 직접 강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뭡니까? 중요한 것은 국세에는 강제징수가 있어요. 국세에 의한 강제징수. 국세에 의한 강제징수에 대해서 과연 행정상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됐습니다. 자, 국세청에서 강제징수를 했단 말이죠. 상대방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니까 강제로 어떻습니까? 이 처분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거기에서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가? 없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자, 309페이지에 양가로 2번 국세에 의한 강제징수 행정심판법 적용 배제. 행정심판 적용 배제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야겠죠. 그죠? 아무래도 거기 보면은 세무서장에 대한 임의적 이의 신청, 이 정도는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행정상 즉시 강제가 나오는데, 행정상 즉시 강제는 자, 309페이지입니다. 의미 보세요. 행정청이 행정법상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행정청이 아무런 의무 부과가 없어요. 뭐냐면 상대방의 의무 부과 안 했으니까 상대방의 의무가 있겠죠. 이런 부과 없이 하는 행정행위,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이 바로 즉시 강제가 되겠습니다. 즉시 강제는 여기 나와 있지만 의무가 없어요. 여러분 조심할 게 뭐냐면 의무라는 개념인데 행정청에서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의무가 없죠. 이런 개념이에요. 따라서 의무라는 개념이 행정청에서도 연결되고 상대방도 다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또 질문합니다. 의무는 행정청하고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의무 부과를 행정청에서 하느냐 안 하는가니까 관계가 있다고 봐야겠죠. 물론 상대방이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310페이지 보시면은 자요, 즉시 강제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인권 또는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실적법상 근거가 필요합니까? 있죠.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신 검문할 때 영장이 필요합니까? 학설이 나눠져 있죠. 헌법재판소는 영장이 필요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영장 불효설 줄구세요.
자, 그래서 311페이지 보시면은 수단에서 나와 있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신검문 보호조치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상 강제 수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필로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자꾸 맞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강제로 수용을 해야죠. 안 그러면은 사회 도로댕기면은 큰 범죄가 발생하겠죠. 자, 우리나라는 지금 이 마약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세계 인권 기구 이런 데서는요 마약에 해당하는 종류를 딱 했는데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이 필로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대마, 그 다음에 마리화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계통이 이제 마약으로 됐었는데 최근에는 알코올까지도 마약 성분이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는 나라인데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람들한테는 직접 강제가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도로교통법상 교통장애물을 제거하는 것도 교통장애물이 원래 없어야겠지만 있을 경우가 있죠. 다른 사람들이 통행을 예를 들어서 방해했을 때는 그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철거해야겠죠. 이런 경우도 즉시 강제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12페이지 보면은 312페이지 넘기세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죠. 행정상 즉시 강제와 다른 개념이 행정조사를 구별했는데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행정조사는 사전적 행정행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행정기관이 직무수행 전에 사전 전에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행정조사라고 그러는데 어떤 자료를 제출 요구받는다든지 이런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행정조사는요 행정기관의 조사작용이다 이런 내용이 쭉 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13페이지 보면은 식품위생법상 임검 내지 검사가 있죠. 자, 식품위생법상 어떤 뭡니까 음식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이지 검사 자체가 행정행위라든가 행정처분은 아니죠.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행정조사로 넘어왔는데 313페이지 행정조사는 말이죠. 행정 즉시 강제라든가 직접 강제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다른 점이 있냐면 행정조사는 말이죠. 권력적, 비권력적 다 포함합니다. 즉시 강제 같은 경우는 권력적인 성격이 강했죠. 그러나 자 조심해 주세요. 행정조사는 말이죠. 이게 조심합니다. 행정조사는 권력적인 성격도 있답니다. 이게 물론 이게 많겠죠. 그러나 권력적인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아무래도 행정조사를 하다 보면은 상대방보다 말이죠. 좀 우월적인 주의에서 명령 형식으로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권력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입니다. 반면에 일반 사인을 통해서 어떤 조사를 할 때는 명령하면 안 되겠죠. 이럴 때는 사실행위적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 314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행정조사의 대표적인 것도 불신검문 많이 나와요. 이거 불신검문도 행정조사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은 행정조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권리구제 방법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죠. 315페이지 보시면은 적법했을 때는 손실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법했을 때는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죠. 행정조사 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 별표 3개 치세요. 요거는 뭐 조문 그대로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군사시설, 그 다음에 군사기밀보호라든가 국가방위 산업 같은 경우는 행정조사 기본법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것은 국가기밀, 국가에 대한 어떤 방위 조치에서 비밀이 좀 보장돼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행정조사 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은 저 5번 보면은 뭐 조세라든가 형사처벌. 형사처벌 같은 경우도 물론 형사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피고인이랄지 그다음에 피해자의 어떤 권익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을 때렸느냐, 왜 죽였느냐 이거를 조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런 걸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은 법원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행정조사 공부했습니다. 다음으로 316페이지 행정벌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도 뭐 다분히 어떤 거냐면요. 다분히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이런 게 있다라고만 여러분 아시면 되겠고, 자, 구별하는 게 있습니다. 316페이지 보세요. 행정벌과 징계벌을 구분했습니다. 행정벌은 뭐냐면 형법에 나와 있는 형벌을 일정 부분 가져와다가 상대방에게 처벌을 하겠다는 그러한 형태의 형벌을 말합니다. 그러나 징계벌은 뭐냐? 징계벌은 같은 기관 내부에서 말이죠. 징계 처분하는 거 이런 걸 말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형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 권력 관계라고 하죠. 특별 권력 관계 등에서 내부적 명령 수단, 명령에 대해서 불복종한다든지 내부적으로 문란을 일으켰을 때 거기에서 징계를 하는 것이 바로 징계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16페이지에 근거 내지 기초 줄 한번 보세요. 행정벌은 일반 통치권이고 그 다음에 징계벌은 특별 권력 관계다 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17페이지는 행정벌과 집행벌. 집행벌 뭡니까? 이행강제금이었죠. 거기다가 이행강제금 쓰세요. 자, 요 차이인데 물론 차이에 대해서 시험 나오진 않겠죠. 그러나 알고 있어야겠죠. 자, 목적과 시간적 기준 보겠습니다. 행정벌은 과거에 대한 제재죠. 반면에 집행벌은 앞으로에 대한 뭡니까? 행정 목적으로 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죠. 자, 이행강제금, 집행벌이 이행강제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18페이지에 행정벌과 형사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는 학설이 대립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행정벌이라는 게 있고 형사벌이 있는데 제가 모두에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행정벌의 대부분은 형사벌이라고 그랬죠. 독특한 의미의 행정벌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형법에 나와 있는 형벌을 원용했다,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설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알아두시고 문제는 뭐냐? 병과 여부입니다. 행정형벌과 형사벌은 자, 행정형벌도 형벌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할 수가 있어요. 형사벌은 항상 인권 침해하겠죠. 더블로 할 수가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병과가 안 된다는 것이 지금 판례 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머지 부분은요 318페이지와 319페이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32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거기는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시험에 출제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리딩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20페이지 보면은 과태료라고 나와 있죠. 질서벌인데 질서벌 중에서 과태료가 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과태료 부과하는 절차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 조금만 알아두시고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이란 게 있어요. 그걸 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이란 게 있습니다. 자, 321페이지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과태료 부과를 처분받은 날로부터 며칠까지 이의 신청할 수 있냐면 이의 제기할 수 있냐면 80일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80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러 가지 소송 제기 가능성이 있는가 했는데 자, 과태료 부과는 행정처분일까요? 아니라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에 대한 헌법소송 가능할까요? 안 된다는 것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과태료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행정질서벌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과태료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좀 제가 한번 써놨습니다. 조문 그대로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2페이지에 병과 부분이 중요하죠. 거기 보면은 과태료 부과처분 이외에 형사처벌 하여더라도 일사불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과태료 같은 경우는 돈으로 내는 거 아니죠. 돈으로 내는데 만약에 형벌을 부과했다, 과태료 또 부과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형벌 뭡니까? 일사부절의 원칙이라고 봐야겠죠. 일사부절의 원칙에 반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23페이지에 행정형벌, 한번 다시 한번 제가 강조했죠. 행정형벌, 그 다음에 형질질서벌 비교한 것을 표로 한번 제가 참조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4페이지에 양벌 규정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개념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종업원이 말이죠, 불법행위를 했어요. 그럴 때는 종업원뿐만 아니라 종업원을 부리는 사용자까지도 처벌해야 된다는 것이 양벌 규정입니다. 근데 양벌 규정이 위헌 판결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책임이 없는데 그렇다고 다 위헌 판결 받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정한 경우만 위헌 판결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행정형벌에 예외로서 통고처분이 있죠. 통고처분 중요합니다. 별표 4개 치세요. 중요합니다. 통고처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은 준사법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조심해야죠. 준사법적이다. 사법이라는 게 뭡니까? 법을 판단하는 작용이죠. 그죠? 법을 선언하는 그런 작용이 되겠죠. 이런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격 보세요. 행정처분 일종이다. 그러나 거기 보면은 이의 존재, 자, 통고처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의가 있어요. 이의가 존재해도 행정소송을 불가합니다. 행정소송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판례 태도입니다. 자, 줄구세요. 그 성격, 행정처분에 해당하지만 그러나 이의가 존재할지라도 행정소송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행정쟁송을 제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일사부절의 원칙이 적용될까 했는데요. 일사부절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는 준사법 처분이기 때문에, 그죠? 준사법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부담을 갖겠죠? 권리를 침해를 받겠죠. 그러니까 일사부절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325페이지에 행정형벌의 과벌 절차 요약했는데요. 예외로서 통고처분과 직결심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통고처분이 처분에 해당하지만 이의 신청했을지라도 이의가 존재해도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수 없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 바로 위에 판례가 좀 몇 개 있을 거예요. 한 5개 정도 있는데요. 4개 정도 있죠. 4개 정도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325페이지에 세 번째 동그라미 조그맣게 친 거 보세요. 관세법상 통고처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렇게 돼 있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재량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왜 처분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발해봤자 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뭡니까? 공소제기가 부적법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고발 공소제기를 바탕으로 공소제기한 것 자체가 부적법한 거 아니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이 판례 내용도 상당히 긴데 그걸 제가 중간에 다 자르고서 요약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여러분들이 뭐 사실관계까지 공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326페이지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별표를 4개를 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과징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326페이지 의무 보세요. 과징금이라 하면 행정청의 행정법상 규정된 사항 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데 금전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과거에 대한, 그러니까 행정 처분을 함으로써 뭐 영업 허가를 뭐 취소한다든지 허가를 이런 것이 아니라 영업은 계속하되 과징금을 내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판례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7페이지 두 번째 판례 동그라미 친 거 있죠. 과징금은 형사처벌과 병과에도 가능하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금전적으로 내는 거니까 큰 부담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는가 봐요.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형된 과징금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건 뭐냐면 과징금을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기환경보전법상 무슨 뭡니까? 거기에 내는 과징금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변형된 과징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익적 차원에서 과징금을 물게 하는 그런 것이 변형된 과징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과징금은 공익적 차원에서 내는 게 아니고 사익적 차원인데, 이런 경우는 공익적 차원까지도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과징금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과징금은, 그럼 과징금을 내면 누구한테 가져가느냐? 국가가 가져간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식품위생법상에는 국가가 가져가지 않고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과금 329페이지에 부과금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것도 환경법상 무슨 뭐 배출 부담금 이런 걸 말하는데, 금전적인 어떤 뭡니까? 제재적인 성질을 좀 가지고 있는 건데, 뭡니까? 의무 위반했을 때, 이럴 때 배출 부담금 같은 거 있죠. 이거 돈이죠. 이런 거를 뭡니까? 부과시키는 것을 부과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 가산금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급부 의무를 부행했을 때는 불이행하면 어땠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가로 가산해 주는 게 있습니다. 부가로 가산해 주는 그러한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가산금인데, 주로 연체했을 때 있죠. 여러분들 신용카드 이런 거 혹시라도 뭐 그런 분 뭐 안 계시겠습니다만, 연체했을 때 연체금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가산세, 이거는 조세법상 납부를 안 했을 때 가산해서 세금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가산 부가세와 행정벌은 병과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금전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새로운 수단이었습니다. 자, 330페이지는 뭐냐? 비공식적, 비경제적으로 말이죠. 돈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돈 안 내고서 행정청에서 일방적으로 행위하는 어떤 의무이행 확보성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인권 침해 내지는 기초 생활을 위협하는 그런 처분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가 공급 거부입니다. 자, 줄거세요. 행정법상 의무 위반이 있을 때는 어떤 재화라든가 이런 것을 공급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뭡니까? 이 단수 조치라든가 이런 거 있죠. 그런 행위입니다. 갑자기 수돗물을 끊어요. 이런 경우 전기를 끊는다든지, 공급이죠. 이런 걸 끊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공급 거부가 처분성 인정되는가, 이렇게 봤는데 4번의 권리구제 부분에서 4번을 보면은 단수 조치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물 안 먹으면 살겠습니까? 죽겠죠. 권력적 행정행위로 봐서 이때는 처분성을 인정했습니다. 사람이 물 안 먹고서 40에서 50일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모금도 안 먹고요. 근데 더 웃긴 것은 뭐냐면
강아지 있죠. 강아지는 6개월 정도를 거의 안 먹어도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슬픈 얘기인데 6.25 전쟁 때요. 강아지를 두고 떠났는데 6개월 만에 와 보니까 살아 있더라는 겁니다. 살아 있었는데 얼굴과 이 뭡니까 이 표피가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더 음식을 좀 먹었을지도 모르는데 아무튼간에 사람보다는 짐승이 더 오래 살고 자연에 더 뭐랄까요 더 적응을 더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명단 공표가 있는데 잘못된 사항이 있을 때는 명단을 뭐 일간지라든가 주간지 아니면은 어떤 신문지상에 공표함으로써 상대방이 창피를 느끼게 만들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회사 무슨 식품 첨가물을 불법 첨가물 넣었다 해가지고 명단을 쭉 공표한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라면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라면에 첨가물 암 발생 첨가물이 어떤 라면이 많은가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했는데 기억이 안 나죠. 여러분 잊어버렸을 겁니다.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만큼 명단을 공표하게 되면은 타격을 먹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명단 공표할 때 법적 근거가 필요하느냐? 331페이지 판례는 불필요설이고 학설은 인정해야겠다 이렇게 본 겁니다. 결국 시험에 출제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32페이지입니다. 관호사업 제한인데 이건 뭐냐면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말이죠. 이거와 관계없는 다른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면 그거를 제한시키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부당결부 금지 원칙과 비슷한 내용인데, 그죠? 그거와 비슷한데 그 정도로 말을 안 듣고 의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은 다른 거를 또 해본들 거기서도 의무 또 이행 못할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관호사업 제한은 상당히 강력한 그러한 의무이행 확보 수단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유형에는 자 332페이지에 유형 보세요. 국세징수법, 그 다음에 건축법, 약사법에도 있습니다. 이런 개별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러나 한계가 있죠. 비례성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즉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엔 목적은 아무리 좋아도 그 수단이 말이죠. 과잉되면 안 되겠죠. 과잉으로 관호사업 제한하면 어떻습니까? 국민경제가 파탄되겠죠. 그렇죠. 계속적으로 국민경제를 이끌어가야 할 이 마당에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반대했다. 이것은 국민경제가 황폐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판례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판례 마지막 판례 동그라미 친 거 보세요. 관련 사업 제한의 예로는 식품위생법상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하는 걸 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식품위생법상 위반을 했는데 영업 자체를 취소했다. 이것은 관호사업 제한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공부한 것은요. 새로운 의무수행 확보수단 내지 그 전에 공부한 것은 의무 이행을 안 했을 때 이것을 실현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거기에는 전통적인 수단이 있었겠고 새로운 확보수단이 있다. 그 중에서 새로운 확보수단은 뭡니까? 금전적인 방법에 의한 경우가 있고 비금전적인 방법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비금전적인 방법 중에서 관호사업 제한이라는 게 있었죠. 거기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제한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제 4편을 공부했는데요. 4편은 사실 공부할 게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행정법은 범위가 많이 넓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 사실 공부할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만 이해를 하시면은 금방 90점 이상 나아가서는 만점도 금방 나올 수 있는 과목이 바로 행정법입니다. 행정법은 다른 과목도 물론 좋습니다만 행정법은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농부의 심정, 농사짓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죠. 우리 행정법은 절대 거짓말할 수가 없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아주 신뢰가 있는 그런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